자,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제 옆에 있으신 분이 바로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연화 금꽃 아니 연꽃 그만 한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년차 MG무당 연꽃 그만 한녀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 도봉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좀 다른 무속인 분들이랑 다르게 좀 약간 해외파예요. 네.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파묘 영화 이제 리액션을 해볼 건데 이제 무당을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MG 무당의 굿 막 이렇게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무당이 바라보는 이제 파묘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저는 파묘를 근데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돼요 지금. 한번 그러면은 리액션을 한번 쭉 훑어보고 올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파묘 리액션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최민식 배우가 이제 예고편에서 이제 나왔듯이 최민식 배우가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풍수지리학 쪽으로나 아니면 무당 시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묘자리로 쓰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의 특징이 있을까? 보통 우리가 묘를 쓰려고 하면 양지 바른 곳에다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해도 잘 들고 뭐 근처에 뭐 그러니까 물이 막 관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땅이 조금 뭐랄까 좀 촉촉한 곳? 근데 또 햇볕도 잘 들고 그러니까 터 기운이 좋은 곳 그런 데 좀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거든요. 좀 삼면을 튀어 있고 이런 곳. 근데 이게 지금 사람 누울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뜻은 그곳 자체 터 기운이 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흙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내가 말한 것처럼 좀 양지 바른 느낌? 그러니까 그런 촉촉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만약에 막 쩍쩍 갈라진 땅이라든가 그런 땅이라든가 메말라 있거나 너무 수분기가 맞아. 많은 땅은 그런- 양지가 바르지 않다고 한다 보통. 그런 뜻이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기운 기운 무속인이라든지 뭐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느꼈을 때 기운 자체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런 일반인들 시점에서 이제 기운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약간 조금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보통 뭐랄까 이런 부분은 좀 특히 묘를 쓴다거나 이런 때는 무조건 무속인을 병행하든 또 풍수지리 하는 분을 병행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원래 그렇게 아무래도 죽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당연하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대사 중에서 또 묘바람 들었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묘바람 아니면 동티 같은 거에 동토. 대해서 동토? 동토라 그래요? 나는 동토라고 해. 아, 사람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구나. 그럼 이제 묘바람이나 동티에 대해서 아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묘바람은 말 그대로 그 산타 묘탈 이런 건 똑같은 말이야. 묘바람이 묘탈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묘를 잘못 건드려서 탈난 거. 맞아. 그렇게 생각될 것 같고 동토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물건을 만약에 네가 잘못 들어왔어 뭐 귀걸이에 너 죽어갔다든가 뭐 중고로 뭐가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또 거기서도 잘못 들어오면 또 그것도 사람이 죽어 똑같아. 사람이 죽거나 집안에 뭐 기운이 막힌다거나. 혹시 그럼 묘바람이나 이제 동티에 걸렸을 때 그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해결책, 솔루션 같은 게 있나요? 아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는 집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 솔직히 그건 이동해야지. 이동하는 게 좋고.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면 터고사 같은 걸 해야지. 터고사 터고사? 고사 지내야 된다고? 고사 지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쨌든 살풀이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래야 좀 눌러가는 거지 그런 터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말했던 것처럼 뭔가 물건을 잘못 들여갔을 경우 그것도 만약에 이미 동토가 나버렸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살풀이밖에 답이 없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최대한 뭐랄까 괜히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 그런 거 안 하면 돼. 요즘에 안 그래도 막 빈티지 같은 거 유행한다고 막 아무거나 쪼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동토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옷을 주워간다 그런 것보다는 있잖아. 쇠 같은 거, 쇠붙이. 쇠붙이? 나무는 아니고? 나무도 있긴 해. 나무도 있긴 한데 나무보다는 약간 쇠붙이 같은 거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쇠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맞아.
이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메리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이거 미쳤다라고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김고은 배우님께서 이제 뭘 하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대살굿을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대살굿이란 게 뭔가? 대살굿이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그러니까 크리테 하고 살은 말 그대로 안 좋은 살, 네. 안 좋은 살을 푸는 거야. 나한테 안 좋은 거, 너한테 만약에 뭐랄까 안 좋은 게 뭐 붙었어. 그럼 그거 풀어내는 거야. 그냥 좀 쳐내는 거야. 안 좋은 거 쳐내는 거. 그러니까 크게 그냥 일반 살풀이 꽃이 있고 아니면 대살꽃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살풀이를 해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같은 MG 무당으로서 이제 원래 사람마다 솔루션은 다른 거거든. 그치. 만약에 내가 파묘 영화 속의 MG 무당 김고은이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굿을 진행했을 나는 어떤 해결책을 낼 것인지 굿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굿은 안 했다. 나는 대살굿을 안 했다. 왜냐하면은 아니 그 굿이 대살굿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대충 티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위험한 걸로 보였거든. 잘못 건드면 내가 죽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내 목숨을 내놓고 하기에는 너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난 그래서 나였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였으면은 포기. 내 목숨 내놓고 싶진 않아.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거니까 어쨌든 다른 거 솔직히 그 정도까지 되는 건 없어. 솔직히 일반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까지 되는 건 없는데 그 영화 속 상황이면은 할 무당 없을 거야 진짜 실제로 할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김고은님께서는 그러면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제 위험한 굿을 진행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좀 감동적이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 하면 난 안 할 거지만 일단은 안 할 거지만은 근데 만약에 어떻게든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대사코스 똑같이 했을 거야. 똑같이. 여기 보면은 첩장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파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 첩장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첩장을 한 무당이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첩장을 했을지. 근데 무속인으로서 모든 무속인들은 다 똑같은 말 하겠지만 이거 미친 짓이고 절대 할 리는 없는 짓.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묘타 났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동토 났다 묘타 났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누나의 말로는 이제 무당이 아닌 제 외의 세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치. 왜냐하면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미친 짓이거든.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넣었어, 첩장을 했어. 그러면 그 의도 자체가 그냥 뭐랄까 그냥 조져봐라 이런 의미? 이제 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누나는 이제 무당이기 때문에 한국 귀신을 다룰 거고 이제 한국 무당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의 귀신은 어딘가? 근데 나는 내가 그동안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으니까 봤을 때 사실 일본 귀신이 개. 나는 일본 귀신이 좀 많이 그랬어. 그럼 이제 일본 귀신과 한국 귀신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 귀신들 있잖아. 약간 조금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냥 나 심심해. 나 알아줘. 나를 좀 나 봐줘. 이러면서 건드는 것 뿐이지 진짜로 너를 진짜 너 뒤져버려 이런 느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 없어 사실. 그냥 보통 대부분 놀아줘 이런 느낌이라면은 일본에서는 진짜로 조금 내가 일본을 자주 갔었거든. 근데 조금 뭐랄까 진짜로 네가 죽어야 재밌어 이런 느낌 있잖아. 완전 맹목적인 살인을. 약간 한국 귀신들은 좀 무조건 살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귀신들은 이렇게 뭐 꼬집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드는 거. 약간 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장난치는 그런 느낌?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귀신은 한국 귀신. 약간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무당이 있다면 일본에는 음향사가 있잖아요. 이제 음향사와 무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으세요? 음향사다 사실 뭔지 몰라. 음향사는 이제 한국 귀신이 이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면은 이제 음향사는 요괴를 잡고 봉인하고 요괴를 만들고 약간 요런 약간 조금 무당이 힐러 같은 느낌이라면은 음향사는 약간 좀 메이지 같은 느낌이지. 이제 한일전 또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일본의 음향사와 한국의 무당 이제 정말 공격력으로만 따졌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나?
공격력만 따졌을 때는 솔직히 말해 한국나라 이지 않을까. 한국 기자가 어쨌든 간에 요괴가 됐든 귀신은 귀신이야. 신령을 이길 수는 없어. 한국 무당들은 신령으로 싸운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정령으로 싸워요. 이제 그러면 정령은 신령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솔직히 싸운 적 없어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사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무속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럼 좀 말했던 것처럼 뭐 귀신을 잡고 싸운다 하면 귀신이나 신은 어쨌든 간에 이길 수가 없어. 신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선녀님의 말로는 이제 아무리 제까지 일본 요괴들이 뛰어난다 그러더라도 이제 한국의 무당들의 신령은 이길 수는 없다. 아무래도 그치. 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급의 차이는 있다고는 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묘 영화 리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뭔가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뭐랄까 산탈 묘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대수로운 거거든요. 진짜로 그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꼭 무조건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가까운 뭐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스님한테 찾아가든 꼭 풍수지리 쪽으로 가시든 꼭 무조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옮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디까지나 금방 말씀드린 제 모든 의견들은 제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네, 그쵸. 네, 모든 무속인들은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네, 참고해주시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파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